당신은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이들은 계속 가난합니다.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은 이미 돈을 불러들일 수 있는 돈의 속성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돈이 돈을 불러들이는 돈 특유의 속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돈은 살아있는 인격체와 같습니다. 어떤 돈은 사람과 같이 어울리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돈은 숨어서 평생을 지내기도 합니다. 자기들끼리 주로 가는 곳도 따로 있습니다. 유행에 따라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합니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붙어 있기를 좋아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능력도 지니고 있습니다. 작은 돈을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선 큰 돈이 몰려서 떠나고 자신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 곁에서는 자식을 낳기도 합니다. 돈은 인격체가 가진 품성을 그대로 갖고 있기에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돈이 다가가지 않습니다. 돈은 감정을 가진 실체라서 사랑하되 지나치면 안 됩니다. 품을 때 품더라도 가야 할 땐 보내줘야 합니다. 절대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됩니다. 항상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돈은 항상 기회를 주고 다가오고 보호하려 할 것입니다. 저자 김승호의 돈의 속성이라는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부가 따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내 삶의 가치보다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돈을 우습게 여기거나 등한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유가 필요하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필요한 때 충분한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돈 자체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혹시 집안에 굴러다니는 동전을 보고도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가요? 저자 김승호 씨는 어느 비오는 저녁 맨해튼의 한 백화점에 방문할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백화점 입구 앞에 어느 한 노숙자가 어느 정도 모아진 동전통을 들고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거린이 놓아두었던 동전통 자리에 3페니가 놓여진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아도 아무도 그 돈을 챙기려 하지 않자 그는 하나하나 보석을 줍듯 소중히 주었습니다. 그는 동전 3개를 만지작거리며 이 동전들은 돈의 씨앗이다 라고 중얼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돈이 사람을 부자로 만들고 큰 돈이 사람을 가난하게 만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작은 돈을 함부로 하고 큰 돈만 쫓다 보면 큰 돈을 다루다 실수로 한 번에 전부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돈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돈을 다루다 보면 언젠가 보답하고자 당신 곁에 돈을 모아오는 기적이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둘째, 돈을 다루는 4가지 능력을 모두 키우세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을 버는 능력, 돈을 모으는 능력, 돈을 유지하는 능력, 돈을 쓰는 능력, 이 4가지 능력 모두를 골고루 잘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가 A씨는 돈을 벌어들이는 수완이 아주 좋습니다. 흐름에 맞는 아이템을 잘 찾고 효율적으로 판매할 줄 아는 능력 또한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쉽게도 다른 능력들이 부족하여 자신의 돈을 관리하는 데 미숙합니다. 회계적인 문제나 투자 세부 문제, 재무제표를 읽고 이해하는 것에 소홀히 하다 보니 부하 직원들이 횡령을 해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돈을 버는 능력과 달리 자산의 균형을 맞추고 정확한 지출 관리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물품 관리 같은 사소한 것부터 이자, 투자와 관련된 지식과 이해를 가져야 하고 재정 분리, 지출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돈을 유지하는 능력은 모아놓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돈이 모이고 나면 사치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납니다. 더 큰 집과 차, 명품 등 갖고 싶은 것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 또한 커지게 마련입니다. 자신이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자만심에 빠지기 쉬워
점차 근거에 의해 판단하기보다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잘못된 판단을 해서 가진 돈을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자산을 열심히 모으기 위해 긴 시간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자산이 허물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돈을 잘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곳에 잘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자만하지 말고 균형 잡힌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쓰는 능력은 검소화돼 인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출해야 할 것은 반드시 기일을 지켜 지출하고 늦거나 미루면 안 됩니다. 부모님의 용돈, 직원급여, 용역 일당 등 노동과 감사의 대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미세나 허영심으로 밥값을 내거나 사치를 하는 등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도록 노력합시다. 셋째,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는 품성을 지녀야 돈이 굴러 들어옵니다. 빨리 부자가 되지 않을 거야 라는 다짐을 가져야지만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빨리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느긋한 마음으로 여유를 가지고 적절한 곳에 잘 투자할 수 있는 지혜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려면 우선 자신이 가진 돈의 쓰임새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돈에는 모두 쓰임새가 있습니다. 오늘 내야 할 공과금, 3개월 뒤에 내야 할 등록금, 2년 뒤 갚아야 하는 대출금 등 지출되어야 할 목록을 모두 기입하고 계획을 세우세요. 그 다음 저축할 수 있는 액수와 그 돈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 등을 상세히 살펴봅시다. 투자의 기본 원칙은 투자를 하는 시작 시점만 있을 뿐 그것을 회수할 계획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돈이 좋은 곳에 투자되어 오랜 기간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복리의 마법을 타고 무한정으로 불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굳건한 마음가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000만 원을 연이자율 6%의 달리로 5년간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5년 후에 300만 원의 이자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매년 받는 이자를 계속 원금과 함께 투자한다면 5년 뒤에 300만 원에 48만 8,500원을 더 받습니다. 10년으로 하면 300만 원 더하기 219만 3,967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0년 후에는 원금보다 더 많은 1,110만 2,045원의 추가 이익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복리의 개념을 이해하고 오랜 기간 투자하게 되면 20년, 30년 후에는 상상도 못한 부자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수입이 아니라면 규칙적인 수입으로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연예인, 강사, 스포츠 선수들은 해마다 벌어들이는 소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기한 또한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한시적으로 많이 벌게 되어 자신의 소득보다 더 많이 벌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소비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빨리 목돈을 모아서 월세를 받거나 배당 수익을 얻는 등 매달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을 만들기 위해 매진하셔야 합니다. 저자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날을 경제적 독립기념일이라고 합니다. 독립기념일이 될 수 있는 돈의 기준치는 아마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매달 자신이 일을 하지 않고도 적절하게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날이 경제적 독립기념일입니다. 경제적 자유는 가만히 앉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돈에 대한 열망을 품고 차근차근 모아 갑시다. 우리는 열심히 산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부자가 되지도 못합니다. 부자가 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부는 삶의 목적이 아니라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부자들은 돈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할 시간,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여유를 삽니다. 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돈을 소중히 여기고 돈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경제적 독립을 꿈꾸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